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의 모든 것 올드에이지 이슈 이용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그럼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과연 보험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위험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죠? 자, 발생 여부를 모르고 발생 시기를 모르고 그로 인한 손해 정도가 불확실하다고, 그래야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위험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거를 내자로 말하면 생로병사겠죠. 그렇죠?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 근데 이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과연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바로 위험인 것이고, 그것을 대비하는 게 보험인 것이죠. 자, 제가 보기에 이 생로병사 중에서, 자, 위험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 즉 80세 살 줄 알았는데 30세에 결혼하고 32세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중간에 큰 질병, 암, 심근경색, 뇌졸중이 와가지고 경제생활을 못하게 돼서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은퇴, 퇴직, 그 다음에 실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꼭 보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위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왜 보험이 돼야 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사망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32살에 자녀를 2명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사망하면 적어도 한 5년간 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3억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어떤 사람은 예금으로 준비했다고 칩시다. 자, 예금으로 3억을 준비하려면, 자, 10년이 걸린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매월 220만 원씩 3%의 은행금리로 따졌을 때 10년간 은행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220만 원씩 10년간 은행에 저축하실 분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 분이나 계시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3억을 모았어요. 그럼 이 3억을 써야 됩니까? 아니죠. 쓰지 못하죠. 왜? 그 위험이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3억을 따로 모아놓고 3억을 계속 거치해 두는 겁니다. 그 위험이 다가갈 때까지 한 60세나 65세 정도가 되면 위험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3억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 우리가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집도 넓혀가야 되고, 내 은퇴 자금도 준비해야 되는데 10년 동안을 220만 원씩 모아서 저 돈을 묵혀둔다는 것도 사실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제가 5년 동안 딱 모으는 와중에 중간에 제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억 5천 분이 못 모았죠? 위험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됐죠? 그쵸? 이런 가정도 필요한 겁니다. 예금이나 적금으로 하려면. 어떤 가정? 내가 10년 동안 220만 원을 매달 한 달에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되니까 건강하고 사고 안 나야 되고 실직도 안 나야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그 방법을, 그러면 나는 예금이나 적금이 싫다, 나는 펀드로 하겠다, 주식으로 하겠다. 마찬가지죠. 펀드나 주식은 수익률이 조금 높아서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을
9년으로 땡겨주고 8년으로 땡겨주고 아니면 수익률이 낮을 때는 12년으로 늘어나고 15년으로 늘어날 뿐이지 그 기간 안에는 내가 철인이 돼야 된다라는 가정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에 제가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20만 원을 다 저축할 필요는 없죠. 보험으로 3억 정도를 담보한다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20만 원을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200만 원은 다른 걸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죠. 그것으로 다시 내 애들의 교육비나 은퇴자금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자, 20만 원은 내가 어떻게 됐을 때,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3억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또 다른 투자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기에 관한 문제도 다 해결을 하죠. 왜? 내가 20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사망에 대해서 그 다음날 사망하든 그 1년 후에 사망하든 10년 후에 사망하든 3억이라는 돈은 보장이 되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가장의 사망에 대한 위협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보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방법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쓰시려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효율성 면에서 뒤진다라는 것이죠. 자, 예금이나 적금이나 부동산이나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출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죠. 그렇죠? 자, 10년 안에 이런 가정을 해야 되죠. 10년 동안 3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 수입의 원천인 내 건강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내가 실직을 안 당해야 되고 내가 끝까지 수입도 220만 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가정이죠. 자, 그 돈을 모으다가 5년 만에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경제적으로 활성할 수가 없게 된다면 모아놓은 자금은 1억 5천이고 그렇죠? 제가 필요한 돈은 3억이니까 적절하게 위험을 해지했다 할 수 없겠죠. 만약에 이걸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이런 해결책이 가능하죠. 보험으로는 20만 원만 정도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나 큰 질병에 당했을 때 3억 원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리고 200만 원은 애들의 교육비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노후자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시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 그 이후에 한 달 후든 아니면 2달 후든 1년 후든 2년 후든 사망이 나게 되면 3억을 보장해주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그래서 아까 발생 시기와 발생 여부와 손해액의 정도를 가장 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 상품이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들을 해지하는 데는 다른 경제제도보다는 보험이라는 제도들이 진짜 좋고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